굳이 비싼 칩을 뭐하러 씁니까? 니 H800 쩔더라. 아니 띠발이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들 진짜 하락폭이 어질어질해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출시한 AI 모델이 미국 시장을 제대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 개장 전이지만 AI 반도체 주식들이 실시간으로 대폭락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하락폭이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하락을 찍은 건 바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진짜 어지럽습니다. 딥시크 충격 이전에 142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엔비디아는요, 하루 만에 118달러로 저항 없이 떨어지면서 하락폭 마이너스 16.97%를 찍어냈습니다. 하루 만에요. 엔비디아가 이제 약 6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86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역대급인 게 하루 동안에 한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 역사상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날아간 시가총액만 해도 넷플릭스가 된다는 얘기도 있죠. 결국 3조 달러가 넘었던 엔비디아의 시총은 지금 2조 9천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따여서 전 세계 시총 3위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또 그 엔비디아를 잡겠다고 나왔던 작년 말부터 주가에 불이 붙었던 주식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요, 주가를 방어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드컴도 주가가 하루 만에 40달러나 떨어지면서 하루 하락폭 마이너스 17.40%를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국 증시를 멱살 잡고 상승시켰던 주식들 죄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대체 딥시크가 뭐길래 이렇게나 미국 주식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냐? 딥시크는 중국이 직접 개발한 AI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고 성능 대비 비용이고 모자람이 없어 보이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언더독인 줄 알았던 중국이 미국의 귀싸대기를 그냥 아래에서 위로 후려친 격이에요. 딥시크는요, 지난 20일 복잡한 추론 문제에 특화한 AI 모델 R1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처음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었다가 5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란 발표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딥시크가요, 600만 달러의 미만의 비용으로 현재 오픈 AI의 챗 GPT의 모가지를 따버릴 정도의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가성비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일단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짜죠. 딥시크 앱은요, 주말 사이 챗 GPT를 제끼고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딥시크가 참 대단한 게요, 사용료가 공짜라서 가성비라는 게 아니라 이 모델에 투입된 개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 약 80억 원에 그친다고 하는 바람에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는 메타가 최신 AI 모델 라마3 모델에 쓴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죠.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AI 개발한 거를 중국이 그냥 550억 달러로 10분의 1 비용으로 충분히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딥시크를 만드는 데 들였던 시간도 그저 2달밖에 안 걸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이거 뭐 놀리는 거야 뭐야. 또 딥시크를 만드는 데 썼던 칩도요, 엔비디아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서 중국용으로 출시된 H800이라는 칩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저성능의 모델로 AI를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유명하지도 않았던 AI 스타트업이 돈을 많이 처발랐던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나 인건비를 갈아서 개발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저 비트코인 채굴하다가 남은 GPU, 굴러다니는 GPU들 뭐 적당히 모아다가 AI를 만들어 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오픈 AI의 챗 GPT를 후려 갈겨버리네. 와, 이게 되네? 요상하게도 아주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구린 장비로 이 딥시크를 만들었음에 모두가 놀란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정보를 걸고 써봤는데요, 성능 좋아요 진짜. 좀 과장해서 표현해보면요, 박지성이 거시기 긁으면서 막 수비수를 제껴버리는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물론 일반인인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중국의 딥시크를 분석한 글들이 좀 올라왔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어떻게 비용을 10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냐? 이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드랍박스의 AI 부사장님인 모건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딥시크가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효율적인 숫자 저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AI는 숫자를 되게 정밀하게 저장했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마치 원주율을 대답한다고 하면요, 기존 AI 모델 같은 경우 원주율을 3.14159265358997 막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이걸 소수점 32자리까지 기록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근데 이걸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요, 딥시크가 발견한 건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원주율을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3.14159265 요 정도 8자리 정도만 기록하고 저장해도 충분했다라는 거였죠, 답변이. 이러니까 AI에 드리는 메모리가 7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확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메모리 75%를 확보한 거면 엄청나죠. 성능적으로도 그리고 전성비, 비용적으로도요. 두 번째로는 딥시크가 병렬 처리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까지는 AI가 일을 처리할 때 한 명이서 여러 개의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일하는 것처럼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 빨라졌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인데, 이 메모리라는 게 여러분 책상 정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게 많아서 좀 지저분해서 일을 잘 못했다면은 딥시크는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같은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GPU 효율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AI를 개발할 때 그래픽카드 성능의 60에서 70%의 성능밖에 못 끌어냈었는데 딥시크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이 잠재력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드래곤볼에서 잠재 파워를 풀 개방해준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전문가 시스템인데요. 지금의 AI는요, 하나의 거대한 AI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모조리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딥시크는요,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경제 질문이었으면 경제 전문가가 등판, 법이었으면 법 전문가가 등판하는 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인다고 하면은 그냥 뭐 라면에 물 받아서 가스레인지에 불 올리고 끓이면 되잖아요. 굳이 전자레인지를 켤 필요도 없고 식세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딥시크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꼭 필요한 기능만 쓰게끔 해서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브라운 형님의 표현으로는요, 기존의 AI 모델은 1.8조 개의 파라미터가 항상 켜져 있어야,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그 기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6710억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때에 따라 단지 370억 개의 파라미터만 활성화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전문가만 호출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 5가지의 장점을 다 합치니까 기존에 비용 1000억 들던 게 50억으로 줄어들고 AI 반도체도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훌륭한 AI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딥시크는 지금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그냥 쓸 수 있고요, 개발자들도 그냥 오픈소스로 내놨으니까 누구나 그들의 작업을 검증할 수가 있다고 해요. 코드는 공개되어 있고 기술 논문도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분석할 수 있게 중국이 이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었다는 게 제일 놀랍습니다. 기술을 카피하거나 훔치기에 급급했던 그 중국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거대한 대기업들만 AI 모델을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핵심 인재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요 정도의 비용이면요, 이제는 작은 스타트업도 AI 모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땐 대기업들만 이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개인 노트북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것이고, 딥시크의 저렴한 AI 모델 개발 방식이 퍼지면요, AI 기업들이 굳이 비싼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엔비디아 역시 막대한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굳이 비싼 칩 뭐하러 쓰냐 이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후발주자가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기술을 따라잡은 사례가 많긴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핵무기잖아요.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 미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소련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력 미국이 압도적이죠. 군사력 당연히 미국이 강했고요. 핵무기 미국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핵무기 프로그램 비용에 쏟아부은 돈은요, 연평균 치면 평균 1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연평균 23.5억 달러를 들여서 핵무기를 개발해냈죠. 그러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들여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나온 이유는요,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실패 사례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공한 방법에서 조금만 변경하면 되니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 코드, 논문, 연구 자료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도 보고 특허도 보고 제품도 분석하고 심지어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얻으면요, 시행착오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후발주자가 적은 비용으로 따라잡는 건 인류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긴 하지. 아무튼 엔비디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제조는 따라올 재간이 없어 보이긴 하니까 그거는 진짜 꼭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칩은 엔비디아잖아. 한잔 하시죠 형님.